오늘 아침 대우조선 매각 반대 농성장 앞에 오신다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을 만나러 또 이곳에 와보았습니다. 취재진들하고 다들 같이 오고 계십니다. 김해에서 김종호 의원님께서도 와주셨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오는데 이렇게 많이들 국회의원 분들께서도 따라와 주셨네요. 우리 한원진 대표도 나와 있고요. 김해 김종호 의원님께서 대우조선 매각 반대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이 오시는 곳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성인자님이 민중의 소리에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김종호 의원님도 와주셨네요. 이쪽에 못하게 이렇게 들고 있어요. 찍어가지고 비켓도 안 들고 들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비켓 든 사람한테 보기는 저 양. 이재명 대통령 후보 만들기 이대만 경상본부에서 나오셨네요. 예,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 대우조선 방문하신 것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많은 기자분들과 또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계시는 분들 누구누구가 지금 오셨는가 좀 궁금하실 건데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종호 도당위원장님 참석하십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전 도당위원장이 있었고 지금 현 국회의원이신 이농철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지금 양산에서 있으시고 지난 대선 후보로 계셨던 김두관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선거위원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서 우리 최인호 국회의원께서도 오셨습니다. 네, 우리 정강용 거제시장님 오셨습니다. 요 옆에 그 평양 고성지역위원장 계시는 양문석 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시민 대책위와 대우조선에서 정말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신 부회장님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 얼마 전에 또 단식까지 하신 우리 신태호 석부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제 시민을 대표해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유천현 상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쟁이 공동투쟁운동을 맡고 계시는 강학수 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아, 한 분 빠진 분이 계시네요. 중앙에서 강훈식 정무조정실장님 모셨습니다. 뭐 정말 소개해야 되실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너무 엄청 많은데 다 소개하기가 좀 그렇고요. 일단 하시고. 우선 우리 거제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 종사자 여러분, 조선산업이 뒤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 합병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안한 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장에는 하지 마라, 피하라라고 하는 게 저희 정치계의 기본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은 전통이라고 할까? 명확한 답이 없는 곳에는 피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인 것이고,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또 우리가 사람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의 지혜로 또 양보로 타협으로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경기 도정을 하면서도 결코 불가능해 보였던 수억 또는 수십억의 권리금이 걸린 불법적 시설을 철거하는 문제가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충분히 연구하고 대안들을 만들어내서 실제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현대중공업과 도시도시의 특정 문제는 단순히 지역 문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그리고 보존과도 관련이 있고 국제 관계에서 기업 결합 사사와 같은 그런 충돌들도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아주 오래된 문제인데 이 조선산업이 매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고 이제 경기 개선 제도가 상당히 심박 수주가 상당히 많이 된다고 하지만 설계에만 1년이 걸리고 본격적으로 업황이 적용이 되는 데 많은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정책적인 경로가 쉽지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우리가 합병을 결정할 상황하고 지금 합병이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되는 단계의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변화된 의사결정을 해줄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쉽게 이렇게 바뀌면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차후 정책 결정에 장애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아직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한 문제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현실적 결정 또는 판단을 하기에도 아직 부족하고 아직 섣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일정은 주로는 노동자 측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핵측 입장을 들어보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부 입장도 취합을 좀 해서 저희가 나름의 판단과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현실적 결론을 만들어내기는 하겠지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이것이 특정 소수만 이유를 보고 다시는 대세되고 피해를 입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분명합니다. 기업이란 또 하나의 산업이란 돈을 투자한 사람만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했던 노동자들도 있는 것이고 자금을 투자했던 투자자도 있는 것이고 그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도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결합체제 아주 복합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최대한 지역사회에서 피해가 없이 회피되는 방향 그리고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도 합리적으로 예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우리 삶의 방식을 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이 어떤 답답한 얘기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 의견이나
경기에 대한 기억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가 한 개뿐이라서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누군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우조선의 3대 6대 위원장을 했고 민주노총 공소산업연맹 3대 위원장하고 민주노총 비대위원장도 했습니다. 지금은 요 정력퇴직도 하고 일선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백순한입니다. 네, 백순한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신상기 지회장님이 정말 오랫동안 약 3년 동안 정말 너무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먼저 일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선출되신 이재명 후보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분들 말씀을 좀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 대우조선 내각 시행 과정에서 3년 동안 너무 많은 외롭고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상당히 많은 기자분들과 관심도 대우조선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것인지 안 그러면 이재명 선생님을 따라오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끝나더라도 대우조선 내각과 관련된 문제는 정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실 것을 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 이상 우리 대우조선 안에서 노동하시는 노동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진짜 대우조선 내각 저지르게 함께 시장을 전개해 오신 시민 대책위들이 외롭지 않게 다시 한번 정말 관심을 좀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길게 말씀을 좀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아까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씀을 좀 잘 해주셨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우조선 내각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선 후보 같은 수출 제탁을 하셔서 이 문제를 뭐든지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분명한 입장을 낼 수 있는 접근은 안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 지역을 보면서 지역의 민심, 지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것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대우조선 내각이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동재 산업은행장이 6개월 안에 대우조선 내각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 3년째 대우조선 내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합니다. 철저히 저희 대우조선에서 정말 피땀 흘려 넘게는 30년, 작게는 20년 그런 노동자들을 철저히 배제 당한 상태에서 정부의 일반적인 결정에 따라 대우조선 내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우조선을 집행하고 있는 거기 지역민들조차 정말 이게 바람직한 대우조선 내각이나 의문점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잘못된 정책 결정은 저는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는 다른 방법을 좀 찾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께 좀 저는 질문이 아닌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다 알고 오셨을 거라 보아지는데 지금 대우조선 내각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3년 동안 투쟁을 전개하면서 대우조선 내각 정책이 잘못했다는 것을 입증해내고 있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 요인 조건도 존재하겠지만 저희 노동자들 그리고 시민 대책위들이 정말 3년 동안 길바닥에서 지낸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못된 정책 결정을 과감하게 중단하고 대우조선이 살 수 있는 새로운 대안과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저는 정말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 대선 후보님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해 충돌 관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이 이해 충돌 관계를 어떻게 좁혀 나가는가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정치를 하시는 정치인들 분들이 저는 더 많이 이 관계들을 풀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우조선 내각과 관련된 문제는 다시 한번 진물 원점에서 제공도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대우조선도 살고 지역 경제도 살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도 살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내각이 무엇인지는 정말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을 통해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대우조선과 관련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이거와 관련된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이재명 후보님 얘기가 듣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 후보님께서는 뭐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고 나중에 이제 마무리 발언 때 의견을 이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혹시 의원님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간략하게 자기 의견이나 정부를 뭐 이야기 들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혹시 의원님들 중에 말씀하실 분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시게 시민 대책 이야기 드리죠. 예, 그러면 시민 대책에 우선 뭐 시민 대책이 유천업 대표님 말씀. 예, 인간에서는 저희들이 배우조선 매각을 반대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배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임 단체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200개 시민단체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저희들은 배우조선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일반 시민입니다. 거제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불공정 매각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922일 3년 가까운 시간을 길거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왜 시민들이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저희들이 일터를 지키기 위해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천막 농수정에 오면 월급을 줍니까? 여기 나온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렇게 부르셨던 공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이 없는 세상 속에서 불공정하게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야합을 하고 단합을 하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하루도 빨리 이게 정상화돼서 우리가 원하는 집이나 직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도 빨리 오기를 기원하고 바랐습니다. 그 시간이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다 돼갑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님이 왜 우리 시민들이 불러서 다니는 시민들이 200개 단체에 3만여 명의 시민들이 호응을 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를 좀 깊이 알고 더 명쾌한 답을 좀 내주시고 다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시민들이 길거리를 나오는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물어본 이야기를 적극해서 적답을 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합답은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 도시의 불이 꺼지고 한 도시의 불이 켜지면 그 한 도시가 또 불꺼진 분산처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뭔가를 오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천막 농성이 빨리 해결돼서 시민들이 가정이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뭐 신태호 수석부의장이 교섭도 담당하시고 여러 군데를 좀 많이 다니시면서 얼마 전에 또 단식도 하셨는데 힘도 없으실 텐데 불구하고 한마디 좀 이렇게. 예. 대우조선 지금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앞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후보실을 한번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동일하게 뭐 공정을 말씀하셨고 조선 산업의 미래를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그리고 조선사도 방문하시고 바로 처음 했던 조선 정책이 대우조선의 굉장히 매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이러한 중요한 산업적 의사결정이 되기 전에는 지역 내지는 당사자 이런 부분들 서로의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후보님이 잘하고 계시던 남도청을 하시 잘하고 계시던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대우조선이 매각받게 되고 처음에는 이게 금방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 매각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고 지각들이 생기거든요.
사람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3년이 지났고, 뒤에 보시면 체막 노선은 보시지만 지역에서 3년 동안 농성장을 유지하고 지켰던 데는 아마 거기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지역에서도 절실했던 부분들이에요.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지금 20년간 지금 산업은행 측에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들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문화 자체를 늘 간단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어떻게 가장 다른 길인가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얘기해왔던 부분입니다. 지난 3년간의 매각 과정, 이 매각이 진행된 과정에서도 그 당사자들의 이러한 외침에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도 없었고 민주당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부가 결정을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민주당의 방식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방식, 지역 정가의 입장입니다. 저는 무릇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그동안 지역민들을 좀 보고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내세우는 것들이 당사자들의 고용보장, 당사자들의 부분들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지역경제, 그리고 기자재 업체를 대표하는 경상남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장 없이 그래 너희들 말은 이해한다, 동의한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으로 3년이 흘러갔다는 것이죠. 저희도 보면 기자재 업체가 1200개, 1400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상남도에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 조선 메이저부터 해서 중소형까지 해갖고 조선 산업들이 대부분 매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면 조선 기자재를 보면 업체를 본다면 큰 메이저 업체보다는 중소기업 형태로 유지되어 있고요. 예, 경상남도조차도 보면 이 조선 산업에 대한 그 전망조차도 없었던 거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하면서 저희들이 오히려 노동조합이 오히려 우리 조선 산업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경상남도 조선 클러스터를 내지는 방식들을 만들어내보자, 같이 고민해보자고 오히려 역제안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동안에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미 대우조선 매각은 실패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완전히 실패했죠. 외부적 요인도 있고 내부적 요인도 있는데 외부적으로 보면 이 매각을 진행했던 측에서는 사실상 독과점이라는 상식적인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이 매각을 진행했던 부분들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보면 실패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언제 이걸 종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만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빨리 정리하고 다음 방법을 헤쳐나가면 되는 분 같이 고민해서 이런 결정조차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고 이런 다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 대우조선이 살아나갈 길을 찾아내고 경상남도에서 중심 역할을 해내고 지역경제나 기자 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찾아보는 형태로서 나가지 않느냐 이에 대한 전망들을 후보님께서 나올도록 검토하셔서 이거를 대선 공약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지금의 경상남도 동맹 그의 시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민대책에서는 의사를 충분히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이렇게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거 없으면 후보님의 마무리 말씀. 예, 우리 강학도 집행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있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반갑습니다. 저는 대세모 친구기도 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정부의 기습적인 대우 매각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거제 시민들은 금세기에 YS 대통령과 함께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그 깊은 마음과 또 자부심을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을 채 못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고향 거제에 수차례 왔습니다. 거제 시민 25만원 거제 시민과 노동자 앞에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대우조선을 지켜주겠다. 매각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정상화 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것이 이념이 되기 전에 말짱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시민들이 받은 배신감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 경실련을 중심으로 8개 시민단체와 함께하여 상공단체, 공단체, 경찰시연합회, 발전연합회, 제정당 총망라에 그제의 200여 개 단체를 총망라해서 그제 지금까지 최대 조직의 시민 반대 대책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노조와 함께 지금까지 지난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할 수 있는 싸움을 전개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경남부당 위원장 면담도 승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김경 도지사와의 면담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노조와 함께 민주당 경남 도당 당사 앞에서 관을 메고 장례식을 대행하고 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청와대 앞에서 또 세종시 공정위원회 앞에서 산업은행 앞에서 또 개동 현대사옥 앞에서 국회 앞에서 무수히 많은 투쟁을 해왔습니다. 오늘이 921째 농성 현장입니다. 대통령 후보께서 이 농성장에 이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우리는 분산 현대의 철수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현대 매각을 반대하는가? 현대가 인수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는 대우와 삼성과 조직 구조가 다릅니다. 80% 이상이 계열화되어 있고 나머지 20%의 현명사마저도 친인척의 수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과 부산의 1200개가 넘는 현명사와 1, 3차 현대가 인수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경남의 산업 중에서 조선산업은 25%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조선산업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각이 계속 진행된다면 경남 도민들의 생존권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빅2로 되는 것, 지금 현재 빅3에서 빅2가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와 같은 현대중공업의 빅2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제의 교육 순서가 독자 생존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기업이 인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닌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고 우리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인수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민대책의 그 절절한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거의 다 됐고요. 또 다음 일정도 있고 하니까 이제 후보님이 마무리 발언. 백순원 위원장님, 우리 거제시장, 거제 시민을 대표하는 거제시장 말씀을 간단하게라도 꼭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동안 정치인들 뭐 해왔어요? 예, 다음에 이 자리에 앉았는데 지금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정치인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꿀먹은 벙어리 하려면 뭐하러 오셨어요? 자,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러 온 자리고요. 그건 다음 기회에 저도 가져가십시오. 아, 이거는 여기다 놔두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현장에는 언제나 큰 소리가 나기 마련이고
또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 불평 불만 갖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답은 없으니까 피하고 이건 또 아예 말조차 하지 말자는 거냐 소통도 포기하는 거냐 그래서 또 갈등이 겪거든요. 그게 뭐 일상적인 모습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의 고향인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었다면 피했겠느냐. 안 돼도 하려고 노력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알다시피 전 세계 조선업계가 이제 구조적 불황을 겪게 됐고 또 그에 따라서 모두가 한꺼번에 공망하는 하나라도 사느냐 이런 나름의 상황에 직면해서 당시로서는 어쨌든 뭐 구조조정을 또는 뭐 합병을 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병 자체를 할 거냐 말 거냐 합병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누가 인사할 것이냐 세 번째 마지막에 만약에 어떤 형태든 합병을 하게 되면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고 또 좋은 측면이 좀 더 크게 되게 만들 수 있겠냐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이 모든 문제에서 제가 아까 우리 지부장께서는 제가 여기서 막 약속을 하고 입장을 밝히고 그렇게 하길 바라겠죠. 네, 그럼 좋겠는데 아까 또 이재명 후보도 약속해놓고 안 지킬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데 그 걱정은 진짜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확신이 안 서면 약속을 안 합니다. 얘기는 듣고 문제는 파악하되 정확하게 가장 최악의 경우까지 과정에서 안 할보다 하는 게 낫다라고 할 경우 제가 약속을 하고 반드시 지키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을 듣기 좋으라고 약속해서 희망 고문하는 이런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 자체 문제는 저도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이 의사결정을 할 당시 상황에서는 거의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결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오래 지연됐고 또 현재 국제조선 업화는 많이 개선됐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은 전망은 있으니 이 의사결정 자체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이제 논쟁을 하고 계신 거죠. 그것도 역시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정보도 없이 또 미래에 대한 정확한 설계 없이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오늘은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가능한 대안이 어떤 게 있을지 어떻게 하면 특히 이게 문제되는 건 사실 합병하냐 마냐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노동자들 입장에서 혹시 구조조정으로 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 제일 큰 고민일 것이고 그냥 단순히 합병이 지금 현재 상태에 유지된다든지 고용 환경이 개선된다고 합병 자체를 반대하지 않겠죠. 그거 분명합니다. 이 지역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합병 자체가 역시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혹시 현재 중공업 중심으로 경영이 되면서 대우조선의 관련 기업들을 홀대하고 또는 구조조정을 하거나 협력 하청업체 등 정리할 때 이쪽 먼저 제거하면서 혹시 경남 경제 포함한 경남 경제가 악화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 아니겠어요? 합병 자체를 하든 말든 그 다음 문제인 것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이런 많이 나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바뀐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뒤집으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사결정이 합병 자체를 바꾸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합병 절차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긍정적으로 드리는 내용 미책임에서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추적해서 보고 우리 여기 함께 하신 의원님 계시고 가면서도 매우 중요한 의제입니다. 근데 왜 안 만나느냐? 만나가 대책이 없으니까. 안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책이 없더라도 만나서 얘기는 듣는 거. 그게 절반 이상은 되거든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저희도 오늘 말씀 듣는 것도 있고 일단 사측도 한번 들어볼 거고 정부 입장도 상임이나 당 차원의 얘기를 들어봐서 세 가지 단계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근본적으로 합병 자체가 맞냐 안 맞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두 번째는
합병 자체가 아니라고 해도 과연 의사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타당하냐? 왜냐하면 행정 일관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지금 가장 우려하는 인수수차가 누가 돼야 되는지 보면 돼요. 이 문제까지 쉽지가 않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중요한 거는 지역 경제에 타격을 받는 부당하게 거제 쪽, 경남 쪽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이제 홀대를 당하면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입는 사람을 막는 일은 저희가 최대한 찾아보고 있고요. 노동자들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구조조정 문제나 이 문제도 깊이 관심 갖고 억울하게 제3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당사자가 보기에는 감내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점은 저희도 각별히 관심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거는 제가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약속하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가 정치가 지금 당장에 현실적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당장에 정치적 이유를 위해서 국민들 상대로 권력을 상대로 불가능한 약속을 하거나 기만 해서 그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거나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근데 거제시장에 여기 오시면 안 될 텐데 왜 홍보들이 보고 있어요? 하나입니다. 그냥 원래 이름에서 발언하고 있으면 원래 안 돼요. 선거법상. 이거 아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거제시장님께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노력할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가 원래 그 대선 때, 저번 대선 때 주장했던 공공선박 조기 발주를 통해서 이 조선업체가 숨이라도 좀 쉬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건 잘 지키셨어요. 상당히 공공선박 사전 발주 이걸 꽤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게 컸는데 어쨌든 노력은 했는데 결과를 제대로 못 만든 부분은 개인 관계가 아니고 공적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는 거 책임을 있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할 만한 점도 없지는 않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핑계 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들도 고려해야 합리적인 미래 대안을 만들어내기가 용이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5일 단식하셨던 신태우 부회장님 건강은 좀 별로 안 좋아 보이시긴 합니다. 저도 단식을 저는 열하루 하다가 쓰러져 버렸는데 쓰러지기 직전에 병원으로 갔는데 여기다 15일 했으면 진짜 건강이 많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저희도 관심 갖고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지부장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한 아주 우아한 최종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개선이 어렵다면 대안을 만들어내는 뭘 할래? 예를 들면 정부도 노력했다고 하니까 합병으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그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하시는 정부 입장에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리스트 만들고 협상하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건 인정하는 거냐? 우리가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지역 주민 대표도 있으시고 노동조합을 내는데 자기 주장하시고 그런 길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게 완벽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완벽할 수 없는 게 어차피 어려운 상황이죠. 어쨌든 타결이 되는데 원래로 돌아갈 수는 없고 여기서 또 새로운 사고들이 지금 그 희망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전 세계 선박도 친환경 선박으로 대표적으로 바뀌고 우리가 다행히 첨단 기술에서 앞서서 거의 공업부와 같이 선박 생산 최강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회를 살려서 우리 노동자들도 기술 전환을 많이 하고 관련 업체들도 다 보면 폭력 발전으로 많이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 전환을 이뤄내는데도 정부가 지원하고 이게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좀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책이 없는 답답한 소리만 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거제 시민인데요. 한 가지 잘못 혹시 알고 가실까 싶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 범시민대책위의 공동집행위원장 중에 한 사람인 류금열입니다. 거제 YMCA 부지사장으로 있어요. 제 소속 밝힙니다. 뭐냐면요, 다른 말씀들 다 그대로 100% 수용은 아니지만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언급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다 있는 건데 언급이 안 됐어요. 현대중공업에 목소리가 크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을 인수합병시키는 문제는 2008년도에 대우조선을 매각하려고 할 때 한화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6조 2천억인가 따냈어요. 그리고 3천억을 계약금을 걸었는데 2008년도 여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는 통에 해외 자금을 못 끌어들여가지고 그 무산이 됐어요. 그 3천억 날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는 투명하게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현대중공업과 정부를 대신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쪽에서 밀실에서 4달 5달 협상해가지고 인수업체가 결정이 나와서 이미 인수 절차가 거의 최종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현대중공업보다도 훨씬 법적 문제도 없고 그런 제3의 인수업체가 있을 텐데 그쪽으로 바꿔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 말씀이. 공개 절차를 밟으면은 누군가가 입찰을 한다 이 말이죠. 과거처럼. 과거에도 4군데 정도가 입찰에 의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첫 번째 사안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하여튼 뭐 의견은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인수 결정, 그다음 인수 진행 절차 자체를 통째로 취소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가능성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어쨌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온 건 아니니까 좀 들어보고 선생님 의견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불공정하게 절차를 진행. 예, 지금까지 뭐 이렇게